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점주가 연초 대비해서 쏙 올라왔습니다. 생존 전략이 통했다.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조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그동안 연말까지 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던, 그리고 그야말로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그 백화점주들, 의 알고 있는 신세계부터 해가지고 롯데,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이렇게 보통 이제 3대 백화점이라 그러죠. 이들이 계속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강하게 상승이 들어오고 있다. 즉 바닥을 잡고 반전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는 주가가 이제는 거의 저평가 구간을 지나가서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딥바잉, 쉽게 얘기해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모두가 평가를 하는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봤을 때 지주사였던 롯데쇼핑부터 해가지고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 이외에도 하나 갤러리아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역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불경기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을까라는 게 가장 이상한 부분이면서 또 의문인 그런 부분인데, 자, 그동안에는 너무나 안 좋았던 실적들이 이제 초반이 이제 2025년에 들어오면서 자구책을 가져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자금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자금을 융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또 이제 데리고 오는, 즉 외국인들을 그만큼 많이 데리고 오는 것들이 주요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역시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큰 손들, 그래도 있는 분들 중에서 큰 손 고객들을 잘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와중에도 VIP들은 매출을 그래도 잘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이 써주니까 참으로 고맙게 여겨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상의 그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VIP 대상으로 여러 가지 미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포인트 많이 쌓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여러 그 중요한 셰프들 이제 데리고 올 테니까 한 9가지 정도 식당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드세요. 이런 그 서비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그 명품관 같은 데다가 중요한 미술 전시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VIP 고객 한정 서비스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좀 더 강하게 될 것이고, 또 내수 진작에서 봤을 때는 그 분야, 쉽게 그 명품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럭셔리로 넘어가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섹터가 완전히 확연하게 갈라지고, 이 두 개가 그 중간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동안에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받쳐주고 있던 코스코라든가 아니면 월마트 같은 이런 주가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시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봤을 때는 이제는 서민을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그 네트워크로 움직이던 그런 서민 위주의 유통은 상당히 조금 고전하는 반면에, 그 이외에도 오히려 고가 정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더 올라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조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아직 대선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수 진작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백화점 그다음에 유통가에는 상당히 많은 그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즉 2분기 이후에, 그리고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그런 그 소비가 일어나면서 좋은 그 2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신세계 백화점의 VIP 대상으로 하는 그 서비스 뉴스가 어떻게 또 증시와 연관이 되는 걸까에 관한 물음표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풀어주신 것처럼 백화점 3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올 초 대비해서 많게는 50% 이상 상승한 그런 기업들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손이다라고 하죠. VIP에 특화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실적 개선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요. 실적 바닥이 잡혔다라는 건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쪽 섹터를 바라보자라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외국인 그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부분들도 이런 백화점주들의 상승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면세점은 지금 사실은 안 좋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면세점은 좋지 않은데,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백화점 자체에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소비하는 그 자금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품목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정확히 얘기하면 면세점에서의 그 매출은 생각보다 늘지 않았던 반면에 오히려 백화점 내에서 굉장히 많은 그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남아,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많은 그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이 여기서 소비하는 그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지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제가 평일에도 이제 가끔씩 갈 때가 있는데, 이 백화점을 갈 때가 있는데 가끔 가보면은 정말로 그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 매출들은 누가 받쳐주느냐 그랬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내수의 큰 손들도 물론 받쳐주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역시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있다. 즉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나면은 분명히 이 많은 외국인들이 또다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생각보다 많은 소비가 백화점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부분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통주가 이제 올라갔고 백화점주들이 오른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섹터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아직까지 저점이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동안 해가지고 너무 과매도가 일어났다, 즉 오버솔드가 일어났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동안에서 그 유통업계가 이제는 온라인이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 오프라인에서 돌아가는 이런 백화점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그 공포감이라 그러죠. 공포감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과매도가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연말까지 이어졌어요, 사실은. 연말까지 이런 과매도가 이뤄지다가 올 초부터 해서 서서히 이렇게 반전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통주는 지금 현재는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약간의 한두 개 정도의 그 저항대가 아직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저항대를 앞으로의 매출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그동안에 어려웠던 유통들이 결국은 뭐냐면 현금 유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얼마나 변통해가지고서는 이것을 회전을 잘 시키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금 여력이 많이 생겼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고맙게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내수를 오히려 받쳐주는 그런 자리로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2분기, 3분기 실적으로 충분히 이 매물대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는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저도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백화점 3사 중에 어떤 또 브랜드를 가장 지금 현재 주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근데 백화점 3사 중에 있네요, 전문가님. 그래서 네. 최선호 기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선호 기업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오늘 가져온 종목은 현대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대백화점이 오늘 가장 최선호 기업으로 보고 있고, 원래는 이게 그 현대 그린푸드의 백화점 사업 부문에서 분할해서 나온 회사죠. 그래서 그 종목 이렇게 분할돼서 종목을 이제 새롭게 성장을 한 것인데, 현재 9개의 그 백화점, 15개의 아울렛, 그다음에 3개의 면세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복합 쇼핑몰이 지금 현재 그 지방에 출점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 올해 그다음에 2027년까지 해가지고 세 개 정도의 복합 아울렛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그 공격적인 이런 그 영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이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2023년에 비했을 때 2024년이 적자를 거의 다 줄였어요. 예. 아주 약간의 적자만 만들고 거의 다 줄였습니다. 또 그만큼의 현금 여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해가지고 3년 차를 봤을 때는 순이익률이 증가를 해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이익률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매출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그만큼 이제 벌어들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또다시 여신이 더 늘어나죠. 일반적으로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매출이 결국은 여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 이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졌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신의 현금 여력이 강화가 되면은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충분히 그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을 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주가 자체도 예전에 비했을 때 저점을 지나서 대략 한 10%에서 12% 정도밖에는 상승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 대비했습니다. 지금 최고점 대비했을 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도 모아가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